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람은 나이 들어가다 보면 짧은 인생 살면서 남과 다투거나 반목하고 지내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를 느끼면서 앞으로는 가급적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도 해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나이 들어도 인간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죠. 인간관계 중에서도 형제자매 관계야말로 참으로 풀기 힘든 고차방정식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부모나 자식 또는 배우자의 경우야 서로 주고받는 것이라도 있으니 수백 수천 번을 싸워도 다시 용서해 줄 수가 있지만 형제자매 간의 갈등은 그리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제자매 간은 앞으로 서로 주고받을 것도 없으니 그저 안 보면 그만이라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어린 시절 함께 울고 웃으면서 자라온 세월들을 추억해보면 그래도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매번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또 형제자매 관계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더 이상 형제자매에게 미련 두지 말고 지체 없이 인연을 끊어야만 하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형제자매와 인연을 끊어야 하는 마지막 신호는 바로 내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거들먹거리며 실컷 충고해주고 나서 나를 무시하며 연락 끊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기면 얼마간 멘붕 상태가 되어 평소에 페이스를 잃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반박할 힘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바로 이 틈에 형제자매가 나타나 나의 온갖 약점을 들춰내며 충고랍시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늘어놓는데 뭐 어떤 경우는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충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그 틈에 나를 견제하려는 못된 탐욕의 심보에서 하는 충고일 때입니다. 멘붕 상태에 빠진 사람은 형제에게 그런 말을 들어도 반박할 힘조차 없으니 그저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형제는 더욱더 의기양양하며 온갖 헛소리들을 추가하여 내 길을 한껏 죽여놓고 돌아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형제가 그래놓고 나서 연락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두 번 죽이고자 하는 아주 못된 심보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 형제자매를 끊어야 하는 마지막 신호이며 이 경우 미련 두지 말고 지체 없이 인연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자매의 그런 행동들은 핏줄이 아닌 남들이나 하는 짓이며 남들 중에서도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해주는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핏줄인 형제자매가 나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그 형제가 나를 더 이상 형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신호이므로 앞으로 서로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인연을 끊는 것이 서로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힘들 때 나타나 나를 능멸하는 그 형제자매와 같은 못된 사람들의 얘기는 성경에도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며 그 못된 행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형제간에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서 싸우게 되면 100번을 용서해도 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감정이 격해지면 누구나 본심이 아닌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힘들 때 나타나서 내게 헛소리 충고지를 실컷 한 후에 연락을 끊는 형제는 나와 다툰 상태도 또는 감정이 격해진 상태도 아닌 지극히 이성적인 상태에 본심으로 나를 능멸하기 위해 하는 짓이므로 더 이상 핏줄의 의미를 두지 말고 당장 끊어버리는 것이 앞으로의 인생살이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법을 보면 남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이 순간적인 분노 때문에 그랬는지 또는 이성적인 상태에서 고의로 그랬는지를 판별해 이성적인 상태에서 그런 경우 훨씬 가중 처벌합니다. 자, 물론 나중에 그 형제가 그것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주는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줘야겠죠.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